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벤트맨의 5분 주식 종목 분석. 주식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네, 오늘 6월 15일 양시장이 또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려운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시황하고 이후에 코스피, 코스닥에 진행되는 급등락의 하락폭을 예측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코스피나 코스닥이 내려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시황 관련으로 뉴스를 한번 보면은 코스피가 이제 2470포인트까지 미끄러지면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FOMC 경계감에 고조가 되어 있다. 네,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으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9일 연속 팔자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지금 뉴욕 증시가 주가가 빠지면서 뭐 전일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가 그래도 뭐 보합 수준까지 좀 올라왔는데, 자, 전일 기준으로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를 보시게 되면 나스닥은 0.18%, 다우 지수는 0.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가 장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미끄러지다가 막판에 이제 끌어올렸는데, 일단 뭐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은 했었으나 뭐 실적으로 반등이 나오지는 않고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죠. 특히 이제 이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돈의 힘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 매수를 하려고 하는 이 돈이 유입이 좀 되어야만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일 텐데요. 좀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제 매스컴이나 뉴스를 통해서 접해 보시겠지만, 자, 금리가 인상이 되고 있죠. 자, 금리 인상에 따른 지금 위험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이 이제 주식 시장 자체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데, 이 위험 자산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쌓여 있는 거죠. 뭐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뭐 개인 투자자도 있을 거고, 뭐 기업이라든지 뭐 사업을 하는 기업체에서도 자기 자본을 가지고 100% 운영을 하는 부분은 많이 없고요. 대부분의 이제 빚을 내서 투자를 하거나 뭐 사업을 벌리고 있는데, 이제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기존에 내었던 이자에 대한 부분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보다는 이제 안전 자산으로 좀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좀 보이는 것이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따른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위험 자산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고요. 지금 이게 FOMC라고 하는데 이제 미준에서 그 0.5%의 금리를 올릴 거냐, 아니면 이제 0.75까지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릴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이제 이번 달에 들어가는 거는 0.5% 정도의 금리가 인상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또 혹시 모르잖아요. 뭐 이제 그 재료 소멸이 돼야만 어쨌든 FOMC가 끝나고 나서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면서 어 이제 주식 시장에 또 빠져나가는 돈이 조금 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 쪽에서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기관에서 방어를 해주는 이런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들어와야만 코스피랑 코스닥이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양시장 또 미증시 뭐 중국 증시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그 인플레 관련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양적 완화로 해서 금리를 최저점으로 뭐 마이너스 금리까지 낮추면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돈을 다시 이제 회수하겠다는 그런 목적이고, 이제 돈의 회수를 해야만 인플레가 잡히는 과거의 사례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의 패턴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위험 자산으로 꼽히는 이 증시 자체가 굉장히 조금 변동성이 커지면서 어느 정도 바닥 구간까지 바닥을 다지는 이런 시그널을 보이고 나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뭐 개별 종목 자체의 뭐 지지와 저항의 개념이 뭐 크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지지와 저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고 매수한 이용자들의 패턴에 따라서 뭐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기법인데, 전반적인 시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 지지선을 지켜주지 못하고 주가가 이탈을 하고 신저점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형주 쪽에서 이런 패턴을 좀 많이 보이고 있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LG전자, 뭐 셀트리온, 뭐 카카오, 네이버, 뭐 모든 종목들이 지금 신저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에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최저점을 잡아서 뭐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던가 아니면 일단 관망을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코스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과거에 시황 한번 영상을 말씀을 드렸을 때 대략 한 2450 정도까지는 주가의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코스피의 종합지수가 2463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2460포인트, 어저께의 최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의 최저점이 2457포인트인데요. 자, 요 지점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라인이고, 과거의 주가의 흐름을 지켜봤을 때, 자, 요 구간이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면은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네, 이런 지점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여기에 매물대들이 쌓아놨던 이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지점이 단기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저항을 보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한번 반등을 보여주면서 추세선을 그대로 연결했을 때, 자, 반등의 폭이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2560포인트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주가의 흐름에서 지금 이제 요 지점에서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요 지점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밑으로 한번 주가가 한번 더 밀어버린다. 강하게 주가를 밀어버린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2250포인트, 네, 요 지점까지도 염두를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자리 뭐 코스피가 2460이면은 그래도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죠. 지금 고점이었던 뭐 2021년 자 3300포인트, 참 코스피가 3000포인트까지 넘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자 요 시점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주가의 하락폭을 그어 본다면 대략 한 주가의 하락폭이 25%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25% 정도의 주가의 하락을 했는데, 뭐 고점에서부터 25% 정도의 주가의 하락이라고 하면 뭐 많은 위치에서 좀 하락을 한 부분이 좀 있는데, 과거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자, 차트를 길게 봤을 때 증시가 급등락이 심했던 부분 자체를 보면은 여기 이제 2008년 자, 리먼 브라더스 관련으로 세계적 금융위기가 왔을 때의 위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IMF 쪽, 자, 여기 위험이 있을 때 이 부분이 가장 큰 변곡점이 발생되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가의 하락폭이 낙폭이 컸던 요 시점, 자, 요 시점을 제외하고 나서는 주가가 좀 이제 잔잔한 파동으로 움직였는데,
뭐 조금 작은 하락폭은 여기 미국 쪽에서 신용등급 강등, 네, 요 부분에서도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 자, 현재 최고 고점을 찍었던 3000포인트를 찍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고점에서부터 지금 자리까지 대략 한 25% 정도의 주가의 하락폭이 있었다. 과거에 이제 리먼 사태 때 주가의 하락폭을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네, 고점에서부터 대략 한 50% 정도 주가가 빠졌고요. 또 과거에 IMF 때 쪽에서 보게 되면은 고점에서부터 64% 정도 주가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미국 신용등급 강등되었던 2011년 정도에는 자, 25% 정도의 주가 하락이 있었고요. 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작년에 주가가 코스피 1450까지 빠졌을 때 주가 하락은 대략 한 35% 정도 주가의 하락을 하였습니다. 자, 과거에 변곡점이 강하게 나왔던 이런 흐름을 보고 나서 현재의 주가의 하락폭이 대략 한 25% 정도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더 하락을 하면서 안정세를 보이는 자리, 즉 이제 추가적인 머니세일이 없어지고 주가가 좀 바닥을 다지면서 안정적으로 흐름을 보여주려면 적어도 최소 30% 정도에서 45%까지는 주가의 하락이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시점, 주가가 바닥을 찍고 나서 크게 상승을 했던 이 시점에 투입된 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마 이제 이게 20대, 30대에서 코인 열풍과 함께 주식시장에 들어온 주식시장 주린이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광기 또 코인에 대한 광기 때문에 굉장히 돈의 수급이 많이 몰려서 코스피가 3000포인트까지 갔는데, 결국 이제 여기서부터 물린 사람들이 이제 수두룩 빽빽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지금 자리에서 신규로 들어가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질 때마다 분할로 매수하는 부분은 저는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여기 위에서 물린 사람들보다는 지금 자리에서 신규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코스피가 2462포인트니까 제가 이제 추측한 부분으로는 코스피가 이제 여기 2460을 지켜준다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뭐 이렇게 반등의 폭이 나오는 것이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흐름을 갖지 못하고 한 번 더 개파락으로 주가가 떨구면서 밑으로 내려간다면 주가의 하락이 2250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코스피의 경우에는 현재 자리인 2450과 2250, 네, 요 두 구간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전체적인 종합 지수를 보시면서 또 개별 종목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상황이 약간 좀 더 안 좋아요. 지금 이제 800포인트인데 지금 요 830포인트 과거에 이제 직전 저점이죠. 요 830포인트 자리가 지지를 꼭 해줘야 되는 지지 라인이었거든요. 과거에 보시면은 자, 올해 초반하고 4월 달에 이 지점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의 반등이 이렇게 두 차례나 나왔고요. 이제 보시면 2020년에는 여기 700포인트, 네, 이 구간에서 두 차례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의 흐름을 자, 우상향으로 패턴을 이렇게 바꿔갔는데, 이때랑 지금이랑 약간 상황이 다른 게, 여기서는 지금 이제 이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보시면 이제 121선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주가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배열 자체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평선 자체가 다 역배열로 됐기 때문에 자, 정배열과 역배열의 차이는 자, 어떤 것인지 좀 알고 계시겠죠? 일단 정배열 같은 경우는 매수하는 이용자들이 대부분이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저항을 맞는 부분이 많이 없고요. 역배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이라서 주가의 상승 패턴이 조금 무뎌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더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830포인트를 깼어요. 이 자리에서 지금 830포인트 자리를 깨고 지금 내려왔고 지금 809포인트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조금 더 빠진다고 하면 여기 700포인트, 네, 700포인트까지도 마음속으로 염두를 좀 하셔야 여기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에 지지라인을 깼기 때문에 코스닥은 아마 700포인트까지도 내려오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830포인트, 자, 이 지점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주가의 흐름을 예측한다면 이렇게 고점을 찍었던 1062포인트가 천정 부근이니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추세를 쭉 그어 본다면 주가의 흐름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 위로 올라올 때 여기 830포인트가 저항을 맞을 거고 이 자리를 좀 뚫어줘야만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다시 한번 상승 패턴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코스닥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빠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조금 더 염두를 하시고 오늘도 좀 코스닥이 1.6%, 자, 코스피가 1.1% 정도 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자체가 시장의 펀더멘털이나 돈의 흐름에서 코스피보다는 좀 더 약하잖아요. 그래서 주가의 하락폭이 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코스닥 시장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염두를 하시고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하락이 멈추고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어, 우상향으로 패턴을 좀 틀어줄 수 있을지 그렇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양시장 하락이 커지면서 오후 들어서 반등의 폭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네요. 코스피가 상승 152개, 하락이 무려 736개,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손실이 많이 났었을 텐데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 때문에 손실이 곱하기 2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물타기 자체를 좀 중지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시장에서 잘못 물타기를 들어갔다가 가령 어저께 물타기 들어가신 분들 오늘 주가가 한번 더 떨어지면서 물량은 두 배로 늘어났는데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지면서 손실도 두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타기는 조금 지양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좀 보시고 자, 미국 시장에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물타기가 아니라 이제 신규로 들어가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자리에서 자,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은 종목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종목의 기회니까 우량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셔가지고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저점에서 매수하신다면 주가가 한번 크게 반등이 한번 나왔을 때 반등폭을 먹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지금 1258개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더 안 좋은 시장이니까 일단 시장의 흐름이 하락이 멈추고선 주가가 좀 진정세를 보일 때까지는 관망을 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네요.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자신의 멘탈을 강하게 잡으면서 손실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황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